이번 영상에서는 비즈니스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리얼터 브라이언입니다. 지난 영상에는 비즈니스를 구매하실 때 지불하시는 비용으로 무엇을 구매하시는지에 대한 가격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비즈니스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마켓 메소드입니다. 내가 구매하려고 혹은 팔려고 하는 비즈니스의 비슷한 규모의 같은 업종이 최근 1, 2년 동안 주변에서 얼마에 거래되었는지를 보고 대략적인 금액을 추정해 보는 방식입니다. 보통 레지덴셜 리얼터들이 주택을 밸류에이션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하죠. 리얼터들이 어떤 특정한 주택의 가치를 가늠하려고 할 때 보통 그 지역에 최근 몇 달 동안에 비슷한 규모의 연식의 주택이 얼마에 거래되었는지를 판단하잖아요. 비즈니스도 비슷한 방식을 적용해서 밸류에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운타운에 미용실을 구매하려고 할 때 비슷한 위치에 비슷한 규모의 미용실이 최근에 얼마에 거래되었는지를 안다면 그 비즈니스의 가치를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가 코스트 메소드입니다. 구매하려는 비즈니스를 만약 현재 상태로 셋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를 산정하는 방법인데요. 코스트 메소드는 대부분 무형자산은 고려를 하지 않고 유형자산만 고려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인수를 하셔서 업종을 변경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인수하려는 비즈니스가 수익이 좋지 않아서 무형자산에 대한 밸류가 거의 없을 때 이 방법을 많이 쓰곤 합니다. 따라서 유형자산인 설비, 기계, 가구 및 공사비, 즉 테넌트 임프루먼트의 현재 시장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따라 비즈니스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즈니스 밸류에이션 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인컴 메소드입니다. 권리금, 즉 굿윌과 같은 무형자산이 구매 가격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인컴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인컴 메소드를 사용하려면 해당 비즈니스에 매년 생기는 인컴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에 최소 3년 정도의 재무제표가 있어야 비교적 정확한 밸류에이션이 가능합니다. 최근 3년 정도의 재무제표에 어저스티드 인컴을 계산해서 거기에 인컴 멀티플이라는 계수를 곱해서 비즈니스의 밸류에이션을 계산합니다. 어저스티드 인컴에 곱해지는 계수, 인컴 멀티플은 그 비즈니스의 업종, 리스크의 정도, 진입 장벽, 기회 요소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비즈니스의 진입 장벽이 높고 기회 요소가 많고 리스크가 낮을수록 이 인컴 멀티플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 멀티플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컴 대비 비즈니스의 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은 2.5배에서 3배, 세탁소는 3배에서 3.5배, 그로서리 스토어는 3.5배에서 4배,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일반 분들이 비즈니스 밸류에이션을 하실 때 어려우실 수도 있는 게 단순히 재무제표에 기록된 넷 인컴 밸류로 비즈니스의 밸류에이션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무제표에 기록된 넷 인컴을 다시 어저스티드 인컴이라는 것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마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EBITDA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EBITDA는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약자인데요. 이 Adjusted Income은 바로 일종의 EBITDA에 비슷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Adjusted Income을 계산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재무제표에 표기된 Net Income을 EBITDA로 바꿔주는 단계입니다. 보통 대출이 있어서 이자 비용이 있는 경우 이 이자 비용을 인컴에 애드백을 해주시고요. 감가상각, 디프레이션 부분도 인컴에 애드백을 해주시면 이게 바로 EBITDA가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오너가 급여의 명목으로 가져가는 돈을 애드백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만약 오너가
운영에 직접 참여를 안 하시고 매니저 월급을 주면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신다고 하시면 여기까지 계산한 값이 어저스트 인컴이 되는 거고요. 만약 오너가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직접 일을 한다고 하시면 오너가 매니저로서 일하고 계시는 시중의 인건비를 고려를 해서 특정 임금을 빼주셔야 합니다. 즉 오너가 일을 하시는 그 업무를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추가로 빼주셔야 어저스 인컴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까지 계산을 하셨다면 실질적인 비즈니스 비용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하신 비용을 추가로 애드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캐나다 국세청에서 좋아할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로 많은 비즈니스 오너들께서 법인세를 줄이시려는 목적으로 비즈니스 비용과는 좀 관계가 없는 개인 자동차 리스 비용이나 핸드폰 비용, 식사 비용, 보험료 등을 일부 비용에 처리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세법상 옳은 일이든 아니든 떠나서 비즈니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이런 비용들을 추려서 애드백을 해주셔야 정확한 비즈니스 밸류에이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밸류에이션은 과거의 기록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과거의 기록을 바탕으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추산해서 계산을 하시는 것이 정확한 밸류에이션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매출과 비용 등을 예측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프로포마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프로포마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하시면 좀 더 정확한 비즈니스 밸류에이션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아셔야 할 부분이 비즈니스 밸류에이션은 딱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는 상황에 따라 많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성장 포텐셜이라든가 기회 요소 등을 따라 또 정부 정책이나 또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기관의 정책, 진입 장벽 이런 것들에 따라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식당 주변에 개발이 막 되기 시작해서 향후 몇 년 후에는 현재보다 주변 상권이 훨씬 좋아질 것 같게 되면 과거 3년의 퍼포먼스보다는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게 되어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정책이나 트렌드에 의해서 비즈니스 자체가 사양 산업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인컴보다는 향후의 수익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히려 프리미엄이 아닌 디스카운트를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구매하시려거나 판매하시려고 하는 경우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즈니스를 투자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